취업으로 따지면 SNS가 토익이에요, 토익. 회사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프리랜서 세계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객사합니다. DI, 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각 잡고 궁서체로 좀 영업 비밀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런 비슷한 컨텐츠를 한두 개 정도 했는데 그게 최근에 알고리즘에 떴나 봐요. 그래서 그 영상 밑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얘기해달라 라는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로 생존하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 디테일 살려서 꿀팁 포함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 전달 영상이니까요. 3가지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인 연결입니다. 이거 가장 쉬운 방법인데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주위에 없었고 이게 뭐 말한다고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주춤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랑 만나고 나서 얘기를 해보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90%가 지인 소개를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한 사람 나한테 좀 꼭 연결 좀 해줘,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알리고 다녀야 돼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회사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프리랜서 세계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객사합니다. DI, 다이. 근데 말했는데도 애들이 건덕지가 없다,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난 주변엔 못 말하겠다,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킹 모임에 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TMI예요. 저는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에 갔었어요. 근데 독서 모임에 오는 사람들 자체가 자기 개발에 관심 많고 서로서로 네트워킹 하면서 약간 커넥팅 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분야별로 모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컨텐츠 제작이 내 분야잖아요. 그러면 컨텐츠 제작 분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지 그 교집합이 생기면서 나한테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임에 들어가면 서로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괜찮은 거 들어오면 자기 하지 나한테 절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모임을 살펴보고 자기 분야랑 살짝 겹치면서 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 모임을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트레발이 활용했는데 더 괜찮은 거 있으시면 여러분이 그건 선택하시면 되고,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이트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가장 쉬우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좋은 게 SNS고요. SNS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너무 이제 취업 컨설턴트 같나요? 근데 취업으로 따지면 SNS가 토익이에요, 토익. 그 정도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제가 후속으로 영상을 또 찍을 예정이지만 SNS가 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값을 이제 확 영 하나를 더 붙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또 그 다음 필수가 이제 각 분야별로 꼭 거쳐야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일러스트는 상그림, 디자인은 뭐 핀터레스트, 편집은 편집문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사이트에 내 작업물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올려놔야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었고, 이제 플러스 알파 시작할게요. 그 다음이 이제 관련 커뮤니티 정복을 해야 되는데, 커뮤니티가 뭐냐면 그냥 다음 네이버 카페 이런 건데요. 그 내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 분야의 카페에 들어가서 구인란에 내 작업물을 올려두는 거예요. 저는 패션, 뷰티 이쪽이 단가가 세다고 해서 그런 커뮤니티 구인란에 제 작업물을 올려놓기도 했었고, 또 제가 지인 활용하라고 했죠. 또 전문직 중에서 이제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 되게 많다고 하셔가지고 그 카페 구인란에 영상 편집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하고 제 작업물을 올려놓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재능마켓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안 다뤘던 부분 중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서비스 등록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등록을 해도 안 팔린다, 이 두 개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재능마켓에 서비스 등록을 할 때 이게 승인이 나냐 안 나냐의 차이는 제가 주변 사례를 살펴봤을 때 외주 여부인 것 같거든요. 퀄리티나 스타일이 진짜 괜찮은데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좀 부족해도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한 느낌의 작업물이 있으면 승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게 100% 확신을 할 순 없지만 제가 제 주변 사례를 보고 다른 프리랜서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서비스 승인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다듬은 다음에 다시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등록을 했는데 아무도 안 산다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도 쇼핑을 할 때 후기가 없으면 좀 망설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모험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좀 후기를 채워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 재능마켓에 들어가 보시면 견적 요청 리스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나랑 관련 있는 사이트의 요청들이 쫘라락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먼저 견적서를 보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후기가 필요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로 보내야 되고 거기서 플러스로 클라이언트들이 혹할 만한 문구를 꼭 삽입해서 보내야 돼요. 제가 보냈을 때 회신율 가장 높았던 워딩이 대기업 콜라보 경험 아니면 뭐 100만 유튜버 편집 경험 요런 유였거든요. 근데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 하시면 저는 어떻게 보냈냐면 뭐 패션 뷰티 유튜버 전문 편집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좀 특화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저작권 문제 없는 이미지, 폰트, 음원 사용 뭐 이런 식으로 넣거나 또 제가 일러스트 견적서 보낼 때는 뭐 무료 시안 추가, 당일 전송 수정 무제한 이런 식으로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서 그 클라이언트들이 혹할 만한 문구들을 꼭 넣어서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보내다 보면 실제로 거래하는 사람이 생기고 후기가 쌓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후기가 쌓였을 때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리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또 영업 비밀인데 제가 항상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그분들한테 또 이런 거 있으시면 저 좀 소개해주세요 이런 말을 꼭 넣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런 말 꼭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제로 해서 제 작업물을 블로그에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블로그를 보고 저한테 이제 계속 또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탈재능마켓으로 수수료 없이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한 끗 차이긴 한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여기서 일이 끊기는 프리랜서, 그리고 끊기지 않는 프리랜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작업하고 싶은 회사 그리고 브랜드에 직접 메일을 보내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되게 유튜브 구독자가 적을 때 먼저 제안 메일을 보내서 광고나 협찬을 따기도 했었고 왠지 나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 곳에 먼저 메일링을 하기도 했어요. 아, 너가 좀 유별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프리랜서 세계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제 주변에 유튜브에서 만화 연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뭐 따로 구인 공고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프리랜서 성우분이 이제 목소리 필요하시면 말을 해라 이렇게 오기도 하고 채색이나 그리는 거 보조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온대요. 요즘은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컨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하시면 과감하게 메일을 보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 디테일, 메일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잘 보내야지 답장이 오잖아요. 메일도 면접이랑 원리는 똑같아요. 내 위주, 내 작업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답장 올 확률 빵.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서 보내야 되고요. 수치를 보내면 내가 아직 좀 불리하다 하시면 내 능력이 그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메일을 한 10개 정도를 보내면 운이 좋으면 그 중에 한두 개가 답변이 올 거예요. 답변이 안 온다고 막 의기소침해 있지 마시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답장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잘 합을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려면 코엑스에서 하는 페어 있잖아요. 자기 분야랑 관련 있는 페어에 가서 명함을 전달하면서 그분의 연락처나 메일 주소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받아온 연락처로 내가 한 번 더 메일을 보내면 조금 더 회신율도 올라가고 같이 작업하게 될 확률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야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했는데 일이 없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 이거 너무 많이 초반에 뿌려놔가지고 나중에 재능마켓 막 휴강하기 신청하고 커뮤니티 찾아가가지고 글 지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이것만 해도 절대 다이한 일이 없다 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프리랜서, 엔잡 이런 거 어렵게 보지 마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초기 단계는 정말 이제 더 없거든요. 오늘 완전히 탈탈탈 털었고 나중에 중급편 몸값 올리는 법 이런 걸로 후속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